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그리고 저를 위한 돼지 구독서 시작합니다. 진이는 에모토 마사루, 펴낸 곳은 나무 심는 사람입니다. 에모토 마사루 씨는 오랫동안 물에 대한 연구를 해오신 분이에요. 책을 읽으면서 물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알게 돼서 되게 신기했는데 오늘도 역시 발췌독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요? 좀 더 간단히 묻겠습니다. 행복하신가요? 우리 대부분은 이런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에 자신감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괴롭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나는 현대를 카오스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카오스는 혼돈, 즉 우주가 형성되기 이전의 혼란스러운 무질서 상태를 말합니다. 그냥 살아가는데 왜 일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은 홍수처럼 정보를 쏟아내고 거래처에 대한 불만, 오해, 착각 등 우리를 고민스럽게 하는 요인들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이 개미지옥 같은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는 없을까요? 우리는 대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단순하고 결정적인 그 대답을 우리는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왜 이런 카오스가 나타났을까요? 그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조화가 아니라 분열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인간이라고 해도 사는 곳이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질적인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지상에는 수많은 마찰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 세계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해답이란 과연 존재할까요? 나는 여기서 그 단 하나의 해답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인간의 몸은 70%가 물이다. 인간이 형성되는 최초의 시기인 수정란 때는 99%가 물입니다. 막 태어났을 때는 90%, 완전히 성장하면 70%, 죽을 때는 약 50%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거의 물 상태로 살아갑니다. 물질적으로 볼 때 인간은 물입니다. 이런 진실을 염두에 두고 관찰하면 참으로 많은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인종에게도 이 전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모든 인간에게 공통되는 진실입니다. 물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물은 생명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몸속에 물을 50% 잃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에너지의 전달 매체인 물은 몸속을 다니는 화물차라 할 수 있습니다. 화물차에 쓰레기가 가득 쌓이면 운반하는 물건도 오염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은 늘 깨끗해야 합니다. 물이 에너지의 전달 매체라는 사고방식은 예전부터 질병 치료에 활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종요법이란 재미있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동종요법은 19세기 초에 독일인 의사 사무엘 하네만이 개발한 요법이지만 그 기원은 더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4, 5세기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도 이 요법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핵심은 같은 것이 같은 것을 치료한다. 독을 가지고 독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납 중독에 걸린 사람이라면 같은 납을 마이너스 12승에서 마이너스 400승 정도로 희석한 물을 마시게 함으로써 증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희석하면 물속의 물질 성분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가진 그 성질만은 남아 있습니다. 그 물이 납 중독을 해독하는 약이 됩니다. 동종요법에서는 희석을 하면 할수록 그 효과는 높아진다고 합니다. 몸속에 있는 독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희석률도 높은 쪽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질의 효과로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물에 전사된 정보가 중독 증상이라는 정보를 없애는 것입니다. 물은 정보를 전사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은 바다에서 일어난 모든 생명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빙하는 몇백만 년이라는 지구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은 지구를 순환하다가 우리 몸을 거쳐 세계로 나갑니다. 물이 기억하고 있는 정보를 읽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거대한 드라마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물을 안다는 것은 우주와 대자연, 생명의 모든 것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 물을 연구해 왔습니다. 물의 정보를 전사하는 기계를 만나면서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그 기계를 만나 일본에 소개하고 정보를 전사한 물을 마시게 하여 건강을 회복하는 독자적인 요법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나의 말을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물이 정보를 기억한다는 물적 증거는 없을까? 눈에 보이는 형태로 설명할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게 안테나를 사방으로 돌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세 장을 넘기는데 이런 문장이 내 눈을 세차게 찔렀던 것입니다. 눈 결정은 하나하나가 모두 다르다. 그것은 어린 시절 학교에서 배우는 사소한 과학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몇백만 년 동안 이 지구에 내린 그 수많은 눈 알갱이의 얼굴이 제각기 다르다는 사실은 나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물의 결정도 각각 다른 얼굴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 순간 나는 새로운 세계를 찾아 모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물을 얼려서 그 결정을 사진으로 찍어보자는 생각이 번개처럼 나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나는 뭔지 모를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뭐든 금방 실증내버리는 내가 희한하게도 그 실험에 대해서만은 강한 집념을 보였던 것입니다. 나는 고성능 현미경을 빌리고 일반 냉장고에서 물을 얼려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동안은 도저히 물의 결정을 포착할 수 없었습니다. 실험을 시작한 지 2달, 한 장의 사진을 겨우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은 깨끗한 육각형 결정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흥분하여 내게 달려온 그 연구원을 보는 순간 내 가슴은 불이 붙은 듯 뜨거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찍기 시작한 물의 얼음 결정 사진은 이 세상의 모습을 힘찬 언어로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심오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결정은 온도가 올라가면서 물이 녹기 시작하는 수십 초 사이에 형성이 됩니다. 그 짧은 순간에 우주의 진리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집니다. 그야말로 환상의 세계를 잠깐 드러내는 것이지요. 우선 나는 수돗물을 비교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도쿄의 수돗물은 전멸이었습니다. 깨끗한 결정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염소로 수돗물을 소독합니다. 염소 소독은 자연의 물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결정 구조를 철저히 파괴해 버립니다. 그에 반해 자연수는 어느 곳의 물이라도 아름다운 결정으로 나타납니다. 용천수, 지하수, 빙하, 강상류. 세계의 어느 지역을 가든 위대한 자연의 원리에 따른 물은 늘 깨끗한 결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물 결정의 사진을 찍는 연구가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물의 결정 사진을 찍던 연구원이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의 음악을 들려준 다음 결정을 찍어보자고. 그도 사진을 찍는 사이에 물에 흠뻑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음악을 들려주면 그 진동이 전달될 터이니 물의 성질이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도 어릴 적에는 성악가가 되려는 꿈을 가진 적도 있고 해서 그 독특한 실험 제안에 무조건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음악을 어떤 상태로 들려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시행착오를 거쳐 2개의 스피커 사이에 병에 든 물을 놓아두고 사람이 평소에 듣는 음량으로 물에게 음악을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물도 평소에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약국에서 파는 증류수를 이 실험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대단한 성과가 나왔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전원은 밝고 상쾌한 곡조에 어울리게 아름답고 잘 정돈된 결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은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을 느끼게 할 정도로 깊이 있는 곡인데 화려하고 아름다운 결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쇼팽의 이별의 곡을 들려주었을 때였습니다.
놀랍게도 작고 아름다운 결정이 분리되어 나타났습니다. 아름다운 고전 음악은 제각기 다른 개성적인 아름다운 결정을 만들었습니다. 그에 비해 분노와 반항의 언어로 가득한 헤비메탈 곡은 결정이 제멋대로 깨어진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물에 글을 보여주기로 하였습니다. 유리병에 물을 넣고 글을 적은 종이를 물 쪽으로 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글을 붙인 물과 망할놈이라는 글을 붙인 물은 어떻게 다른 결정을 보여줄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물이 문자를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여 결정의 형태를 바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음악 실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기에 신념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시켰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설렘 속에서 이루어진 실험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글자를 보여준 물은 깨끗한 육각형 결정을 만들었습니다. 그에 비해 망할놈 이라는 글자를 보여준 물은 헤비메탈 음악을 들려주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제멋대로 흩어져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세요 라는 글자를 붙인 물은 잘 정돈된 결정을 보였고 하지 못해 라는 글자를 붙인 물은 결정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 진동이 물질을 좋은 성질로 바꿉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모든 것을 파괴의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 즈음 어떤 결정 사진 하나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화사한 결정을 여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랑, 감사라는 말을 보여준 물의 결정이었습니다. 물이 기뻐하면서 꽃처럼 활짝 핀 모습은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아름다운 사진이었습니다. 사랑 감사. 이 사랑 감사의 물이 보여준 것은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의식이 세계의 모습을 바꾸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진리였습니다. 말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가 몸의 70%를 차지하는 물의 성질을 바꾸고 그 변화는 바로 몸에 나타납니다.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은 마음도 건강합니다. 건전한 정신은 건전한 육체에 깃든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나는 물이 던져주는 메시지를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물의 결정 사진을 모아 사진집을 내기 위해 여러 출판사에 의뢰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흔쾌히 출판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 회사에서 그 사진집을 출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매를 하려고 보니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출판 유통이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서점에 진열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혹스러운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예약한 사람들을 위해 수백 권을 인쇄하여 직접 우편으로 붙였습니다. 사진집을 보내고 난 후 얼마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진집을 산 사람들이 다시 주문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한 사람이 5권, 10권씩 사서 친구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했습니다. 마치 수면 위에 파문이 번져나가는 것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나는 이 책을 전 세계에 알릴 생각으로 번역회사에 부탁해 영문으로 설명문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시기가 아주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카오스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내가 출판한 물 결정 사진집은 작지만 뜻깊은 한 방울의 물로 이 세상에 파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물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물은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인간의 의식을 형태로 보여줍니다. 어떻게 물은 사람의 마음을 비춰낼 수 있을까요? 의식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진동입니다. 산라만상은 진동하고 있고
제각기 고유한 주파수를 발하고 독특한 파장을 가집니다. 나의 이야기는 이것을 전제로 합니다. 오랜 세월 물을 연구한 결과 나는 그것이 우주의 근본 원리임을 알았습니다. 말로 하면 한 줄로 끝나버리지만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말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진동이라고? 눈앞에 있는 탁자도, 의자도, 나의 몸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진동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손으로 만지면 확실한 질감이 있고 속도 꽉 채워진 나무나 돌, 콘크리트 같은 것이 진동이라니 믿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지금 양자역학 등의 과학 세계에서는 물질이란 본래 진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상식으로 생각합니다. 물질을 잘게 나누어 가면 모든 것이 입자이면서 파장으로 변하는 불가사의한 세계와 만나게 됩니다. 모든 물질은 마이크로 세계에 이르면 속이 꽉 찬 소재가 아니라 원자에게 주위를 하염없이 돌아가는 파장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늘 진동하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초고속으로 끊임없이 전멸합니다. 반야심경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눈에 보이는 것은 실체가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실체가 있다. 옛날 석가모니가 하셨던 이 수수께끼 같은 말이 아이러니하게도 현대 과학에 의해 실증되고 있습니다. 물질은 눈에 보이지만 진동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한 번쯤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한 친구와 방에서 잡담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얼굴이 쪼그라들고 등은 둥글게 말리고 보기에도 삶에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문을 여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인간도 진동합니다. 사람은 제각기 고유한 진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진동을 느끼는 감각을 누구든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깊은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슬픈 주파수를 내보냅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즐거워하고 즐기는 사람이라면 밝은 빛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파동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에게는 시커멓고 사악한 파동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논리가 사람뿐만 아니라 산물이나 장소에도 적용이 됩니다. 옛날부터 인류가 축제를 좋아한 것도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쁘게 차려입고 노래하고 춤을 추며 즐기는 장소에서는 밝고 좋은 파동이 소용돌이칩니다. 그 기세로 탁하게 고인 에너지를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진동하고 고유한 파동을 가집니다. 만물이 진동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소리를 낸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나 모든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진 않습니다. 우리의 귀가 들을 수 있는 영역은 대체로 15Hz에서 20,000Hz 사이라고 합니다. 헤르츠란 1초 동안 몇 번 진동하느냐는 진동수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제한된 범위의 소리밖에 듣지 못합니다. 자연계는 정말 신비롭습니다. 소리를 내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그 소리를 잘 듣는 존재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입니다. 물에는 음악을 들려주면 왜 결정이 변할까요? 그것은 모든 것이 진동이기 때문입니다. 음악이나 입에서 내보내는 말이 진동이라는 것은 누구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말을 종이에 적어 물에게 보여주어도 그 결정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물은 이 세계의 모든 진동을 충실히 반영하여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게 해줍니다. 물에게 문자를 보여주면 물은 그것을 진동으로 파악하여 그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이란 무엇일까요? 성서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주가 창조되고 만물이 생성되기 전에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일본어, 영어, 독일어 등 몇 가지 언어로 물에게 보여주고
결정 사진을 찍으면 어느 나라 말이건 잘 정돈된 깨끗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한편 망할 놈 등 사람을 저주하고 공격하는 말은 제멋대로 만들어낸 것이나 오염에 대해서는 물의 결정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도쿄의 수돗물 결정을 찍어보면 보기에도 처참한 형태를 나타냅니다. 일본에서는 염소로 수돗물을 소독합니다. 자연의 물이 가지고 있는 반듯한 구조는 염소에 의해 상처를 입습니다. 사랑 감사라는 말은 대자연의 율법, 생명현상의 근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물은 자연 그 자체의 육각형 형태를 반듯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저주하는 말, 상처 입히는 말, 조롱하는 말 따위는 인간이 문명을 건설하면서 비로소 생겨난 말들입니다. 대자연에는 아마도 사랑과 감사라는 진동밖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자연의 풍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무들이나 풀은 서로를 존중하며 공생합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도 배가 고플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동물을 죽이지 않습니다. 나무 아래서 햇빛이 닿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물도 없고 먹이를 혼자 독점하려는 동물도 없습니다. 1989년 미국의 과학 잡지 21세기에 워렌 제이 하머만이라는 사람이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유기물의 주파수를 소리로 바꾸면 거의 42옥타브가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높은 주파수는 바장조의 도를 기준으로 할 때 570조 헤르츠에 달하게 됩니다. 1헤르츠는 1초에 한 번 진동한다는 의미로 1초에 570조를 진동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명이라는 현상입니다. 같은 주파수는 서로 공명합니다. 소리급세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실험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리급세는 U자형 금속 부분을 때려서 소리를 내는 기구인데 악기나 코러스의 조율에 사용합니다. 두들기면 440Hz의 소리를 내는 소리급세를 향해 같은 440Hz의 라음을 소리를 내어 충돌시키면 소리급세는 저울로 웅 하고 옵니다. 이것이 바로 공명입니다. 같은 주파수를 가진 것은 한 편이 소리를 내면 거기에 공명하여 소리를 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듯이 같은 파동을 가진 것이 서로를 끌어당기며 반응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그런 현상을 얼마든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거리를 걸어가는 개는 다른 동물을 보면 반응하지 않지만 길 반대편의 개를 보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나 두부 장소의 딸랑딸랑 종소리에 반응하는 개도 있는데 그 또한 일종의 공명 현상입니다. 인간 관계를 보아도 같은 파장을 가진 사람은 서로를 끌어당겨 친구가 됩니다. 만일 당신 곁에 미운 인간이 다가오면 당신에게 그 사람과 공명할 어떤 요소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일본의 무도에서 최고의 경지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적과 공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주파수는 공명한다. 이것이 공명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완전히 똑같은 주파수가 아니라도 공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파수가 2배가 될 때입니다. 440Hz의 음과 1옥타브 낮은 220Hz의 라음을 피아노로 동시에 치면 기분 좋게 울립니다. 소리급세를 향해 1옥타브 아래의 음을 쳐주면 공명합니다. 주파수는 2배, 4배, 8배, 또한 2분의 1, 4분의 1 주파수일 때 공명합니다. 이 관계는 무한히 이어집니다. 아무리 배율 차이가 나는 주파수라 해도 그것이 배수가 되면 공명합니다. 이것은 모든 차원에서 공명하는 파동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인간은 그리스도나 석가모니와 같은 높은 파동을 가진 성인에게 이끌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사회의 규칙과는 관계없이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나 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큰 도둑에게도 매력을 느낍니다. 그것은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양한 레벨에 공명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맑고 흐린 두 가지 요소를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사랑이라는 현상을 파동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라는 것도 일종의 공명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능력이 파동적으로 10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자신과 똑같은 10의 파동을 가진 상대와 공명하든지 그보다 높은 12 정도의 파동을 가진 사람을 동경하게 됩니다. 그런 형태로 사랑을 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최대한 발휘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0의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5의 힘밖에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10의 사람을 사랑하면 그에 맞게 10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상대가 12의 파동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능력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따라서 사람을 사랑하고 있을 때 일의 능률도 올라갑니다. 사랑하면 일의 내용도 그것을 둘러싼 환경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는 것입니다. 매년 멋지게 업적을 쌓는 사람은 늘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사랑은 주파수를 올리고 인간을 연마하는 기폭제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 열심히 사랑합시다. 자연계의 대부분은 하나의 고정된 주파수밖에 내지 않습니다. 참새의 울음소리는 모두 똑같이 들리고 개나 고양이도 울음소리에 그리 큰 변화가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 인간만이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자유롭게 노래하고 멜로디를 만들어냅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자연의 모든 현상과 공명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뿐입니다. 인간은 우주의 모든 것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에너지를 주고 또는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칼의 양날과도 같습니다. 인간이 자신들의 욕망만을 위해 행동하면 그것은 자연의 조화를 파괴하는 에너지를 세계에 뿜어내는 결과를 낳습니다. 당신은 과연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음을 사랑과 감사로 가득 채우면 사랑해야 하는 것, 감사해야만 할 멋진 일들이 저절로 찾아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원한이나 불만, 슬픔과 같은 파동을 바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한층 더 원한을 품어야 할 상황, 슬픔으로 가득 찬 세계를 여기로 끌어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어떤 세계를 선택하고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그 모든 것이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네, 총 2부로 녹음할 예정이라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